네, 이번 시간은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정적분을 바로 보기에 앞서서 정적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공부를 하고 이제 정적분을 할 겁니다. 타이틀은 배경 지식이라고 붙여볼까요? 자, 함수를 하나 그릴 겁니다. 함수가 y는 x제곱이에요. 그리고 구간을 표시를 여기 1이라고 둘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네, 이 부분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먼저 0에서 1 사이의 구간을 n등분합니다. 이 구간을 n등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자를 거고요. 그리고 이걸로 막대기 이동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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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를 n등분 한 겁니다. 지금 n등분. 자, 그러면 0에서 1 사이를 n등분 했으니까 요 한 칸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을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n분의 1이 됩니다. 이럴 때 여기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이 막대의 넓이의 합으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막대의 넓이를 구해 볼 겁니다. 자, 이 막대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것일 텐데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점의 함수값은 n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높이가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밑변은 n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요막대를 볼 겁니다. 자, 요막대에서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여전히 n분의 1이죠. n분의 1이 됩니다. 이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자, 여기 이 점에서의 x 값이 n분의 2 아닙니까? n분의 2를 이 식에 대입한 값이 이 점의 높이가 되겠죠. 자, 여기에 n분의 2를 대입하게 되면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게 여기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죠. 세 번째 직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직사각형은 자,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죠. 여전히. 그리고 높이는요. 자, 여기 왓선 요 점에서의 이 x 값을 대입하면 높이가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는 n분의 1이 3칸 왔으니까 n분의 3이 될 것이고 n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 n분의 3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3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맨 마지막 막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전히 밑변의 길이는 자, n분의 1이죠. 높이는요. 높이는 1을 대입한 값인데 이것은 이제 n분의 n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죠?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해서 막대 자체도 n분의 n개가 되니까 n분의 n이라고 표시해 봅시다. 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자, 시그마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식을 시그마로 정리해 보면 시그마 이 식에서 보시면 움직이는 수가 1, 2, 3 점점점에서 자, n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k라고 둘 겁니다. 자, k는 1에서 n까지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죠? 자, 여기 막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시그마를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것의 넓이와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은 요만큼들의 오차가 계속 쌓여서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n 등분을 매우 짧게, 즉 n을 매우 큰 수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극한을 취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n분의 k의 제곱 n분의 1 이런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 오차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식을 계산하게 되면 자,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식을 썼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시그마의 성질상 실수배는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n분의 1은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풀어보게 되면 n제곱분의 k제곱인데 요 n제곱도 이 시그마 k 입장에서는 실수배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 시그마 k제곱 우리 수열 배울 때 배웠죠? 그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은 공식이 뭐였습니까? 6분의 n 플러스 1 자, 2n 플러스 1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넣어 줍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자, 2n 플러스 1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부정형의 꼴이죠. 리미트가 붙고요. 이 n 세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삭제를 해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차수를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하면 여기도 3차고 여기도 3차죠. 차수가 같다면 그 극한값은 어디로 갑니까? 네, 최고차항의 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이 되죠. 자, 요거 하려고 우리는 앞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려고 이렇게 해서 요거 하려고 우리는 앞에서 수열을 배웠던 거예요. 왜 배우나 싶었죠? 자,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제 최초로 곡선이 포함되어 있는 도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다각형을 주로 구했고 곡선이 포함된 도형은 원이나 부채꼴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외에 이렇게 다양한 곡선이 있어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을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수열이 작동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작동했습니까? 네,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 작동된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방식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됩니까?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함수가 바뀌면요, 이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구간이 바뀌면요, 만약에 0에서 1까지가 아니고 1에서 2까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식을 새로 써야 됩니다. 함수가 바뀌거나 구간이 바뀌면 매번 식을 새로 써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좀 일반화 시켜 볼 겁니다. 자, 함수를 하나, 일반적인 함수를 하나 그려 볼 겁니다. 자, 구간을 A, B라고 잡아요. 그리고 자, 함수가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게 y는 fx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사이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위의 그림처럼 밑에 요 구간 A에서 B 사이의 구간을 n등분 할 겁니다. n등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n등분 한 것에 따라서 막대를 직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막대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이 막대의 이 밑변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A에서 B 구간을 n등분 한 거 아닙니까? A에서 B 구간의 길이는 B-A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을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B-A가 요 밑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높이는 이 지점에서의 x값을 이 함수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이 지점의 x값은 뭡니까? a에서 n분의 b-a를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높이는 f a 플러스 n분의 b-a 이게 높이가 되고, 자, 가로의 길이 요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겠죠. 이게 뭐다? 이 첫 번째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넓이를 볼까요? 자, 높이는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의 x값은 a에서 n분의 b-a에 2를 곱한 값이 이 지점의 x값이겠죠. 그 값을 이 y는 fx에 대입하게 되면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괄호 닫고 이게 높이가 되고요. 자, 가로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세 번째 이 막대의 넓이를 구해 볼 텐데, 세 번째 막대의 높이는 이 지점에서의 x값을 여기 대입한 거겠죠. 이 지점에서의 x값은 a에서 n분의 b-a를 3개, 이제 3개가 추가된 값이 이 지점의 x값이니까 높이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3, 그죠? 그리고 괄호 닫고 n분의 b-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더하기 점점점 해서 맨 마지막 막대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전히 요 길이는 n분의 b-a고 높이는요. 자, 이 b 값이 들어갈 텐데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이라고 쓰게 되면 요렇게 지워지고 b-a가 남고 -a와 플러스 a가 없어져서 b만 남죠. 그래서 f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높이가 되고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시그마로 나타내 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괄호 닫고 n분의 b-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에다가 뭘 할 거냐 하면 리미트를 취할 겁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죠. 자, n이 충분히 크면 요 값이 계속 남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요 사이에 넓이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막대가 점점 얇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긴 오차들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체의 이 구간에서의 넓이와 요 막대들의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리미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요 부분에
넓이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fx도 주어지지 않았고 이 a와 b 구간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넓이를 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넓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대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어떻게 나타냈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 시그마는 합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합한다는 영어가 SUM, 썸입니다. 여기서 S를 따와서 길게 느린 거예요. 잡아 느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읽는다? 인테그랄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미트와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 n분의 ba, n분의 b-a는 요 길이들 아닙니까? 그죠? 요 길이들은 일종의 델타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x가 붙을 텐데 리미트가 붙었으니까 이 델타 x가 매우 작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dx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dx라는 형태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 fx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간을 알려줘야 되니까 시작하는 구간은 밑에 쓰고 도착하는 구간의 끝은 위에 써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게 정적분이라는 거죠.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형태는 이 식에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경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만 한 겁니다. 표현만 한 거예요. 이걸 계산한 방법은 몰라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직사각형 여러 개들을 더해서 자, 이런 식을 세웠는데 이런 식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랄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b-a는 dx로 바뀌고 여기 fa 플러스 n분의 b-ak는 통째로 fx라고 바꾼 다음에 구간을 나타내야 되니까 a, b라고 쓰자라고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표현만 한 거죠. 이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표현한 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fx, dx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건 파란 글씨 말고 검은 글씨로 씁시다. 자, 기본 정리라고 할까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fx,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본 그래프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만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구절절한 사연에 의해서 자, 이런 방식을 찾아냅니다. 이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합시다. 이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fx라고 쓰고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a, b라고 쓰고요. 이건 뭘 나타내느냐? 라지 fx에 b를 집어넣은가? 라지 fb에서 라지 fx에 a를 집어넣은가? 라지 fa를 뺀 것과 같다. 즉, 이 식은 자, 이 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약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순서를 바꿔줍시다. 자, 그래서 자, 요것의 뜻은 뭐냐? 요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fx를 부정적분을 해요. 그래서 라지 fx를 만들고요.
이 라지 fx에 자 여기 구간의 끝값 이것을 집어넣은 것을 라지 fb 그리고 구간에 여기 시작값 a를 집어넣은 것을 라지 fa라고 할 때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면 그게 이 부분에 자 이것의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 보았던 그래프의 넓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요식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렇게 힘들게 계산했던 이런 방식을 버리고, 그죠? 이렇게 계산했던 힘든 방식들을 버리고 깔끔하게 이렇게만 하게 되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신기하죠? 한번 앞에서 풀었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 앞에서 봤던 여기가 y는 x제곱이고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할 겁니다. 이게 1입니다. 자, 요 식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쓰겠느냐? 이렇게 씁니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리고 fx는 x제곱 dx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라지 fx를 구할 건데요. 그죠? 지우지 말았어야 되네요. 그죠? 라지 fx를 구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0, 1을 써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1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해요. 0을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0의 세제곱을 빼줍니다. 이쪽은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요 식의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값이 3분의 1이다. 요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자, 아까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계산했는데 이 방식을 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 정리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증명을 조금 할 텐데 증명의 이제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거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겠죠, 그죠? 뭐 증명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거나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증명.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s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자면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렇게 y는 자, f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자, 어떤 이 점이 있는 x값이 있는데 여기가 a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x값이 있는데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의 뜻은 뭐냐 하면 a에서 x 사이에 이 구간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에 델타 x를 잡아줄 거예요. 이해가 쉽도록 좀 크게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델타 x를 잡아서 요 길이를 자, 델타 x라고 잡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 점선을 그리면 그림이 조금 더 함수를 조금 더 자, 볼륨감 있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요 부분의 넓이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델타 s라고 합시다. 요 부분의 넓이를
델타 S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인데요. 요 구간에서도 연속이겠죠. 요 구간에서도 연속이니까 연속에 딸린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연속인 함수는 어떤 폐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요. 그것을 자 그림에서는 요만큼 요만큼을 최소값이라고 하고요. 스몰 m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요만큼을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최소값 곱하기 델타 x 보다 델타 s가 크죠. 이만큼의 넓이보다 이만큼의 넓이는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델타 x 곱하기 m 보다 델타 s가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 곱하기 델타 x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넓이는 델타 s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지 m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서는 양변을 델타 x로 나눕니다.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s가 되고, 이 값은 최소값보다 크고 최대값보다 작죠. 그죠? 자, 이 m은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고 이 m은 뭡니까? 최소값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최소값, 요 구간에서 최대값,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어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최소값 곱하기 델타 x의 넓이보다 델타 s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최대값 곱하기 델타 x보다 델타 s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양변을 델타 x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런 다음에 이 세 변의 극한을 겁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걸어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s가 되고요. 여기 역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걸 거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걸어요. 자,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이 델타 x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최소값은 결국 x일 때 이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극한은 fx로 가게 되겠죠. 이것의 값은 fx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것을 봅시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의 최대값은 여기지만 델타 x가 줄어들면 이 값이 쭉 내려와서 여기에 수렴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최대값 역시 x에서의 함수값으로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 자, 이것의 극한값은 fx 사이에 끼이게 되는 거죠. 두 값이 같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fx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는 뭐다? f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델타 x분의 델타 s인데 극한을 거니까 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미분식으로 바뀌죠. dx분의 ds로 바뀌죠. 그죠? 이게 뭐다? fx다. 이해되십니까? 이 s가 원래 뭐였습니까? s가 원래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따 씁시다. dx분의 dsx, x에 관한 함수니까 f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의 뜻은 뭡니까? 네, 이것은 뜻은 s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가 된다. 즉 sx는 fx에 뭐가 됩니까? 이 식을 미분하면 fx가 도함수 아닙니까? 그죠? sx의 도함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fx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sx는 fx의
부정적분과 같죠. sx를 미분하면 fx가 나오니까 이 fx의 부정적분이 sx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sx는 부정적분이니까 자, sx는 fx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 sx를 미분하게 되면 fx가 된다. 그것은 이 sx가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즉 sx는 인테그랄 fx dx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분하면 fx가 되는 그런 함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앞에 부정적분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식구로 바꿔서 봅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f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때 x에 0을 집어넣어 줍시다. a를 집어넣어 줍시다. a를 집어넣어 주면 자, 이 식은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t dt가 fa 더하기 c가 될 텐데요. 그죠? 자, 요 값은 뭐가 됩니까? a에서 a까지의 넓이니까 요 그림에서 보십시다. a에서 a까지 넓이는 밑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넓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a에서 a까지의 값은 0이 됩니다. 여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0은 fa 플러스 c가 되어서 c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a가 되죠. 그죠? 자, 마이너스 fa가 되니까 자, 요 것을 여기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하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라지 fx 빼기 f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x를 b로 바꾸고 즉 x에 b를 대입하고 t를 자 x라고 바꿔보면 어떤 식이 됐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뭐다? fb 빼기 fa다. 이런 적분의 기본 정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따로 증명을 해 줄 만큼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대부분의 적분을 이 방식,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증명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 자, 이 공식을 가지고 한번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자,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벌써 다루었지만 자, 요 식에 집어넣게 되면 이 스몰 fx를 적분해서 자, 라지 fx라고 두고 여기에 a와 a를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위에 있는 a를 대입하면 fa가 되고 밑에 있는 a를 대입하면 역시 라지 fa가 되어서 빼면 어떻습니까? 값이 0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구간을 나타낼 때 값이 같으면 그 적분값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함수의 모양이 자,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자, 이렇게 자, fx가 0보다 큰 이런 함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자, 요 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는 그냥 fb 빼기 fa 이 값 그대로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아래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위의 식대로 한번 그냥 써보면 즉 fx가 음인 경우죠, 그죠? 자, 이 경우를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해서 똑같이 부정적 분을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이렇게 써보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음수가 나와요. 값이 음수가 돼요. 넓이를 구하고자 했는데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막대기로 이제 넓이를 구할 때 봅시다. 자, 이렇게 막대를 세워서 구한다고 봅시다. 이때 이 막대의 높이는 함수 값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함수가 양일 때에는 이 함수 값이 여전히 이 막대의 세로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값이 양수가 되지만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막대를 이렇게 세워보면 함수 값이 음수가 나와요. 그죠?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렇게 구한 넓이라고 해서 이제 구했는데 함수 값이 음수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음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넓이를 구하고자 해서 이 식을 썼어도 자, 결과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넓이가 마이너스 5가 나왔다면 얘를 5로 이렇게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약하자면 이렇게 fx가 양인 경우에는 함수값이 막대의 이제 세로의 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되어서 결과값도 양수가 되지만 자, 함수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합치고 곱했는데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음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자, 마지막에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함수가 이렇게 양인 경우와 음인 경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요 구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요것과 요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적분을 통하면 양수가 나오고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식을 통하면 자, 음수가 나와요. 그죠? 한꺼번에 계산해버리면 자, 이 식을 통해서 여기서까지 그냥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해버리면 여기 플러스 값과 여기 마이너스 값도 합쳐져 가지고 다른 작은 값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따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구간을 자릅니다. 구간을 잘라서 여기를 C라고 놓고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 하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의 부분이니까 양수가 그냥 나올 것이고요. 이 부분은 자, 음의 부분이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뒤에 있는 이 부분의 음수의 값을 부호를 바꾸어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의 적분값과 더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볼까요? 3번 인테그랄 자, A에서 B까지 fx dx가 이렇게 있는데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 dx를 알아볼 겁니다. 자, 요식을 정적분의 요식에 요식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게 되면 라지 fx a b가 되어서 대입하면 라지 fa 빼기 라지 fb가 되겠죠.
자, 이 식은 뭡니까? 빼기를 뽑아내면 라지 F B 빼기 라지 F A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이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자, 구간을 쓰는 순서가 바뀌면 자, 마이너스 보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요까지가 일단 얘기를 했고 이제 정적분의 성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앞에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자, fx dx는 뭐가 됩니까? 값이 0이죠. 그리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순서 바꿀까요? b에서 a까지 fx dx는 뭡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에서 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과 같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정적분의 이제 성질 본격적으로 따지면 실수배 a에서 b까지 kfx dx는 뭐다? k는 앞으로 나올 수 있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부정적분 할 때도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풀마 네, 한꺼번에 덧셈과 뺄셈을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자, 이 식은 뭐가 됩니까? 네, 따로따로 적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fx를 적분을 하고요. 풀마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을 나눠도 됩니다. a에서 자, c까지 fx dx는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 dx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a에서 c까지 구간을 이렇게 b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이 그림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자, b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있어서 a에서 c까지의 요 부분의 넓이 이것은 자, a에서 b까지 부분의 넓이 더하기 b에서 c까지의 넓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b가 여기 가도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가도 자, a에서 c까지 이 부분의 넓이는 a에서 b까지 넓이 이 부분의 넓이에서 자, b에서 c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c에서 b까지 해야 되는데 b에서 c까지 하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c에서 b까지 f x dx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넓이에서 c에서 b까지의 넓이를 뺀 것과 같으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b값이 a와 c 사이에 있어도 되지만 a와 c 바깥에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고 b는 a와 c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에 있어도 되고 바깥에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은 아니지만 이제 외우시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는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덧셈 뺄셈은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을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구간을 나눌 때의 값은 a와 c 사이에 있는 값도 괜찮지만 바깥에 나가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3번이었나요? 자, 4번은 이제 이제 편합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제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fx가 있는데 x가 c보다 작을 때는 뭐 gx를 따르고
x가 c보다 클 때는 자, 뭐 hx를 따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c 값이에요. 여기가 c 값인데 c 값을 기준으로 자, c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볼까요? 자,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를 따른답니다. 그게 뭐 이런 함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a에서 b까지 사이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인테그랄 a에서 자, b까지 넓이 fx dx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gx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hx dx 이렇게 자,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질 경우에 이 구간을 나누어서 넓이를 적분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겠죠?